여러분, 혹시 건강을 지키고 머리를 맑게 하려고 견과류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99%의 분들이 뇌에 좋다고 믿으며 특정 견과류를 드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이 믿고 먹는 바로 그 견과류가 실제로는 치매를 3배나 더 빠르게 앞당기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차 신경과 전문의 박민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치매 환자를 진료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환자 중 80%가 특정 종류의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난주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순자 어머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꼬박꼬박 견과류를 챙겨 먹었는데 애 자꾸 손주 이름을 잊어버릴까요? 애 제 핸드폰조차 못 찾는 걸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드시던 견과류에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트에 있는 견과류 10봉지 중 7봉지가 이미 오람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한 구별법을 알려드린 후 3개월 뒤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손주들 이름도 다 기억나요. 사소한 것들까지 전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집에도 이 위험한 견과류가 있을 확률이 70%에 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손주들과의 기억을 평생 지킬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현재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드시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초를 남겨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견과류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바로 지금 있을 확률이 90%나 되기 때문입니다. 순위가 낮은 것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보겠습니다. 5위, 설탕과 소금에 절인 견과류. 마트에 가면 어디에나 있죠. 꿀을 입힌 견과류, 설탕 가루를 묻힌 아몬드, 달콤하게 코팅된 피칸.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서 한 번 손대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포장지에는 건강 간식이라고 쓰여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이 견과류들은 조롱이 우리의 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천에 사시는 68세 이양수 아버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꿀에 절인 견과류 한 봉지를 드셨죠. 그분은 제게 선생님, 건강에 좋다고 해서 2년째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어제는 은행에 갔다가 집 주소가 전혀 생각나지 않아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아버님의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드신 달콤한 견과류가 혈당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했다가 2시간 뒤에는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이었죠. 매일 반복되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는 뇌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소금에 잔뜩 절인 견과류입니다. TV를 보면서 짭짤한 견과류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그 짭짤한 간식은 고혈압으로 가는 직행 티켓입니다. 고혈압은 뇌혈관을 꽉 졸아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원에서 물이 나오는 호스를 발로 꽉 밟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런 일이 뇌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뇌세포가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둘씩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의 시작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달거나 짠 견과류를 매일 드신 분들은 10명 중 4명이 기억력 문제를 겪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생견과류를 드신 분들은 10명 중 단 1명만이 문제를 보였습니다. 이런 견과류 한 봉지에는 각설탕 5개 또는 소금 1티스푼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드시면 한 달에 각설탕 150개를 먹는 셈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각설탕 150개가 쌓여있는 모습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생강과류를 드세요. 만약 맛이 너무 심심하다면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견과류 본연의 고소한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손바닥 반 정도 되는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칼로리가 너무 높아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이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는 조리법이 실제로는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있습니다. 고온에서 볶은 견과류에 숨겨진 비밀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이를 공개하겠습니다. 사이, 기름에 튀기거나 고온에서 볶은 견과류. 여러분이 드시는 건강한 견과류가 사실은 여러분의 뇌세포를 공격하는 무기로 변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견과류는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에 튀겨져 나옵니다. 포장지에는 자랑스럽게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위해 맛있게 볶았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그 맛있는 말이 바로 문제입니다. 견과류가 높은 열에 노출되는 순간 위험한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지난달 대구에 사시는 74세 박금순 어머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며느리가 볶은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3년째 먹고 있어. 그런데 요즘 머리가 너무 멍해요. 어제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해서 새까맣게 다 태워버렸지 뭐예요. 저는 어머님께 드시던 견과류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봉지를 열자마자 쩐내, 즉 상한 기름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견과류 속의 건강한 지방이 고온에 의해 손상되어 독성 물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산패한 견과류를 먹으면 우리 몸은 활성산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몸속을 떠다니는 작은 녹슨 목과 같아서 뇌세포를 찌르고 손상시킵니다. 뇌세포의 보호막을 뚫고 들어가 세포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손상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국제식품과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볶은 견과류 10개 중 7개가 이미 산패 위험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름으로 볶은 견과류는 제조된 지 단 3개월만 지나도 이런 독성 물질을 생성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품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은 1년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견과류가 상했는지 구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쩐내나 페인트 같은 냄새, 상한 기름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아주 작은 조각을 맛보세요. 쓴맛이나 럭한 맛이 나면 즉시 뱉어내세요. 셋째, 색깔을 보세요. 견과류가 비정상적으로 어두운 색을 띈다면 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어머님은 제 조언에 따라 생견과류로 바꾸셨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며 한 번에 먹을 만큼만 꺼내 드시기 시작했죠. 2달 뒤 어머님은 환한 미소로 돌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가스레인지 끄는 것도 안 잊어버려요. 심지어 며느리 생일도 기억해서 미역국까지 끓여줬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생견과류, 즉 볶지도 튀기지도 않은 자란 그대로의 견과류를 구입하세요. 만약 구운 맛을 원하신다면 드시기 직전에 직접 구우세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약한 불로 2에서 3분만 볶으면 신선하고 고소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보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공기, 빛, 열에 약합니다.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실온에 두면 하루가 다르게 상해갑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구매하지 마세요. 딱 일주일치만 사서 항상 신선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3위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위, 아몬드. 네, 맞습니다. 아몬드입니다. 뇌를 위한 최고의 식품이라고 믿어온 바로 그 아몬드가 특정 상황에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선생님, 말도 안 돼요. TV나 전문가들 모두 아몬드가 뇌에 좋고 비타민 E가 풍부하다고 하던데요.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울산에 사시는 71세 최병철 아버님께서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고혈압과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계셨죠. 선생님, 매일 아몬드를 한 줌씩 먹는데 약을 먹어도 혈압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계속 어지럽고 기억력도 나빠지는 것 같아요. 검사를 해보니 아버님의 혈액 속 약물 농도가 정상 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범인은 바로 아몬드였습니다. 아몬드 껍질에 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약물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트산은 특히 아몬드의 갈색 껍질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장에서 약과 만나면 약을 감싸버립니다. 마치 약을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버리는 것과 같죠. 그렇게 포장된 약은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일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있으니 안심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약효의 절반도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 효과가 없다면 뇌졸중의 위험에 노출되고 골다공증 약이 효과가 없다면 뼈가 부러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약을 복용하면서 매일 아몬드를 섭취하는 노인들 중 10명 중 6명이 약효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갑상선, 골다공증,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몬드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껍질째 먹는 아몬드입니다. 피트산이 바로 그 갈색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껍질을 벗긴 하얀 아몬드, 즉 블렌치드 아몬드는 피트산 함량이 90%나 적습니다. 제 아버님은 제 조언을 따르셨습니다. 껍질을 벗긴 아몬드로 바꾸시고 약과 아몬드를 먹는 시간도 조절하셨습니다. 약은 아침에, 아몬드는 저녁에 드시도록 했죠. 한 달 뒤, 아버님은 기쁨에 찬 얼굴로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 어제는 20년 전 친구 이름까지 기억해냈다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만약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라 견과류와 함께 먹어도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둘째, 아몬드를 드실 때는 껍질을 벗긴 블렌치드 아몬드를 선택하세요. 셋째, 약과 아몬드는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세요. 생아몬드를 12시간 동안 물에 불렸다가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에 담가두면 피트산이 상당 부분 제거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알 정도로 양을 제한하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고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몬드가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도 조심하세요. 아몬드의 옥살산 성분이 결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현재 약을 복용하면서 견과류를 드시고 계신다면 숫자 2초를 입력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 씹지 않고 삼키는 습관. 이 문제는 견과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99%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지만
견과류를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씹는 게 치매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놀라셨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20년간 진행한 연구는 충격적인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작년에 부산에 사시는 69세 김영애 어머님께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매일 견과류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렇게 깜빡할까요? 어제는 손주한테 용돈을 3번이나 줬어. 줬다는 걸 잊어버리고 또 주고 했답니다. 저는 어머님의 식사 습관을 관찰했고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은 견과류를 입에 넣고 몇 번 우물쭈물 씹다가 꿀꺽 삼켜버리셨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평균적으로 5번 정도 씹으셨습니다. 최소 30번은 씹어야 하는데도 말이죠. 씹는 행위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뇌에게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씹을 때마다 턱 근육이 움직이면서 뇌로 향하는 혈관을 자극해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턱이 제2의 심장처럼 뇌로 피를 펌핑해주는 것이죠. 일본 연구팀이 3,000명의 노인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을 30번 씹는 사람과 5번 씹는 사람의 뇌 혈류량은 무려 별표 200% 별표 차이가 났습니다. 잘 씹는 사람들의 뇌는 영양이 풍부한 혈액으로 가득 찼지만 잘 씹지 않는 사람들의 뇌는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씹는 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10명 중 7명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잘 씹는 노인들은 10명 중 단 1명만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씹을 때 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혈류가 증가하라 뇌에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둘째, 씹는 물리적 자극이 기억 중추인 해마를 직접 자극합니다. 셋째, 씹는 동작 자체가 뇌 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김 어머님은 제가 권해드린 씹기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견과류 한 알을 입에 넣고 의식적으로 천천히 30번을 씹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셨지만 점차 습관이 되었습니다. 3개월 뒤 어머님은 웃으며 돌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한테 용돈 여러 번 주는 일 없어. 그리고 신기하게도 옛날 기억들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라요. 만약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틀니 때문에 씹기 어려워 대부분의 음식을 그냥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뇌 자극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틀니가 잘 맞지 않는다면 반드시 치과에 방문하러 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견과류를 드실 때 의식적으로 한 알당 최소 30번 이상 씹으세요. 습관이 될 때까지 숫자를 세면서 드세요. 둘째,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셋째, 견과류의 고소한 맛을 음미하세요. 맛을 충분히 느끼는 것 또한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씹기 운동을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설탕이 없는 껌을 10분씩 씹어보세요. 턱 근육이 강화되고 뇌 혈류가 개선됩니다. 모든 식사에서 평소보다 10번 더 씹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입안에서 견과류가 완전히 으깨져 크림처럼 될 때까지 씹으세요. 이는 소화와 영양소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뇌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장 위험한 위협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드디어 1위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1위,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핀 견과류.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정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숨어 있습니다. 곰팡이 핀 견과류를 제가 애 먹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곰팡이입니다. 견과류의 표면은 멀쩡해 보여도
그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치명적인 독소를 내뿜는 곰팡이가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에 사시는 76세 정만수 아버님께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갑자기 예식을 잃고 쓰러지셨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에 정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검사 결과 아버님의 뇌에서 심각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집에서 드시던 음식들을 검사했고, 마침내 견과류에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법적 안전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것입니다. 아플라톡신은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독소입니다. 뇌 신경세포를 직접 파괴하러 학습 및 기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아플라톡신에 의해 한 번 손상된 뇌세포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WHO가 아플라톡신을 최고 등급의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독소가 열에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끓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냄새나 맛으로도 거의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정상처럼 보이는 견과류 속에 숨어있는 조롱한 암살자입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의 견과류를 검사했을 때 샘플 10개 중 3개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수입 견과류에서 더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견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습한 곳에 보관된 견과류. 곰팡이는 습기를 좋아합니다. 둘째, 오래된 견과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셋째, 개봉된 채로 오래 방치된 견과류. 정 아버님은 다행히 신속한 치료 덕분에 목숨은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억력 손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족들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견과류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첫째, 소량으로 구매하세요. 대량으로 쌓아두지 마세요. 신선함을 위해 딱 일주일치만 사세요. 둘째,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실온에 두는 것은 매일매일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먹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색이 변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버리세요. 넷째, 아주 작은 곰팡이라도 발견되면 그 주변을 포함한 전체를 다 버리세요. 곰팡이 포자는 눈에 보이지 않게 퍼져나갑니다. 다섯째,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세요.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견과류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냉동실을 활용하세요. 견과류를 냉동 보관하는 것은 곰팡이 번식을 막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만약 집에 아이들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독소에 훨씬 민감합니다. 안전한 견과류를 고르는 간단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포장지에 제조일자가 명확히 적혀 있는가? 포장이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는가? 견과류의 색이 자연스럽고 균일한가? 견과류의 크기가 일정한가? 이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안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견과류를 드신 후 속이 메스껍거나 어지럽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독성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면 지금 드시고 있는 견과류를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현명하게 견과류를 선택하라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치매를 부르는 가장 위험한 견과류 섭취 방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5. 설탕이나 소금에 절인 견과류. 4. 고온에서 볶아 산패한 견과류. 3. 특히 약을 복용 중일 때 먹는 껍질째 있는 아몬드. 2.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나쁜 습관. 1. 치명적인 아플라톡신을 품고 있는 곰팡이 핀 견과류.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견과류를 드신다면 여러분의 뇌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생견과류를 선택하고 소량으로 구매하라. 냉장 보관하고 한 알당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김순자 어머님, 이양수 아버님, 박금순 어머님, 최병철 아버님, 그리고 김영애 어머님까지. 오늘 제가 언급한 모든 분들이 이 조언을 따르신 후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만 섭취한다면 견과류는 진정 뇌에 좋은 훌륭한 식품입니다. 뇌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견과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 손주들과의 행복한 시간, 가족과의 따뜻한 추억들을 평생 간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날들로 가득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킬 중요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아끼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집시다. 아래 댓글에는 여러분의 계획을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견과류를 어떻게 드실 것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2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제가 배운 한 가지는 바로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안전한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평생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 여러분 모두가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